네. 아, 그런가요? 아, 네. 네, 반갑습니다. 방학 중에 이렇게, 저희가 중등과정 설명회를 2월 달에 이렇게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같이 갖는 시간을 갖게 됐고요. 먼저 말씀드릴 거는 그 PPT 자료를 이따가 이렇게 더 드린다고 합니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녹화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메모를 다 놓치지 않고 이렇게 다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은 조금 이렇게 줄어드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들어주시면서 나중에 아마 정수환 교감 선생님이 이제 나오셔서 이제 중등과정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이제 설명하실 때 잘 메모하셨다가 그 질문을 하실 것들은 질문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공립학교보다 저희가 또 대안학교가 좋은 것은 어떤 더 나은 어떤 학생들을 위해서 더 나은 프로그램이나 어떤 그런 교육 과정을 우리가 만들어갈 때 훨씬 더 빨리 이렇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또 부모님들까지 같이 협조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언제든지 학교가 계속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더 좋은 프로그램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그런 교육이다. 그런 것이 있을 때는 끊임없이 우리가 소통을 하면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제 학교와 또 부모님들이 같이 이렇게 손잡고 이제 앞으로 중등 과정을 더 멋진 이전보다 더 좋은 그런 과정으로 이끌고 우리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시 이제 기도하고 우리 정성화 교환 선생님 나오시면 우리 같이 중등 과정 설명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부족함과 또 불성실함에도 저희 삶의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저희 삶을 평안 가운데 붙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 수정 비전 학교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 좋은 학교에 교사와 또 학생으로 또 학부모로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육을 위해서 같이 고민하는 이런 축복의 자리에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해 새롭게 중등과정이 다시 한번 발전을 하려고 도약을 하려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학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 한 마음이 되게 해주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풍성함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늘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 수정 비전학교의 교사 학부모가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올해도 경험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진행하시는 정수학 교화 선생님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정사 선생님, 네, 교화 선생님 나와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리 앞에도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새로 뵙는 분들도 계시고요. 보니까 제가 이제 꽤 오랫동안 나가 있다가 왔다 보니까 이제 낮이 이제 처음 뵙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아마 또 7학년 때부터 중학교에 오시는 분들 혹은 뭐 초등학교에도 또 중등과정 관심이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이제 저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있죠. 저는 여기 학교에서는 2011년부터 일을 했고요. 2011년부터 일을 중등과정에서 일을 하다가 잠깐 이제 외부에서 네, 뭐 대학에서 잠깐 있다가 지금 다시 왔습니다. 정승화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네. 제가 지난 2년간 이제, 제가 한 10년간 대한학교들, 대한교육에 계속 있다가, 이제 조금 피로감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피로감도 많이 오고, 그래서 좀 쉬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 친구가 돼지를 키우는데 소랑 돼지를 키우는데 와서 일 좀 하자 평창에서 저를 꼬셨어요. 좋다. 평창에 가서 한 2년 동안 내가 돼지를 좀 키우고 와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저희 와이프가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평창은 못 갔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뭘 하면 좋을까? 그 시간에 뭐라도 내가 배우고 싶고 하고 싶은데 항상 공교육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도 있고 내가 정확하게 알아야 욕도 하고 대안도 만들 테니까 공교육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고 싶다 해서 이제 제가 이제 공부했었던 이제 지도 교수님이 원래 이제 기독교 대안교육에서도 원래 제가 이제 정책이 전공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기독교 대안교육에도 이제 자녀들 다 보내시고 연구도 하시던 분이라서 저를 이렇게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대학에서 입시를 연구하고 입시 정책을 연구하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학생들 선발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교에 대해서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런 일들을 2년 동안 하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 2년 동안 사실 이제 공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공교육이 진행되고 있고 그 말만 많던 고교 학점제는 뭐고 네. 그다음에 대학은 학생들을 어떻게 뽑고 있고 앞으로는 또 어떻게 선발할 예정이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사실 정말 2년 동안 한 100개 넘는 학교들을 방문을 하면서 요새 학교들은 어떻게 지금 변화하고 있는가를 많이 보고 왔어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좀 이제 갇혀있던 시야도 많이 깨지고 앞으로는 내가 다시 일을 하게 될 학교에서는 이런 교육을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고민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다시 여기 오기로 한 가을부터 중등 과정에 있는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연구하고 같이 이제 연수하면서 좀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바뀌는 내용들이 많아서 부모님들께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저희가 이런 자리를 마련했고요. 근데 그 바뀌는 것이 굉장히 혼란스럽거나 혹은 뭐 이게 호불호가 있을 그런 내용들보다는 쉽게 얘기해 이제 선생님들을 이제 갈아 넣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좀 더 학생에게 유익한 점을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였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부정적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부정적인 건 선생님들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하죠. 이제 그래서 근데 선생님들도 굉장히 의지가 많으시고 그러셔서 저도 지금 도전을 받고 부모님들께 조금 소개를 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있으시다면 오늘 거기에 대해서 조금 간담회처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간단하게 이제 먼저는 지금 변화하고 있는 한국 교육 현장이 좀 어떤가, 뭐가 좀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조금 보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하게 저희가 하고 있는 학교 안의 학교라고 만들었는데요. 이제 코칭 시스템을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그 다음에 중등 과정의 가장 중요한 수업인 소명 수업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올해부터 좀 새로 크게 개편한 선택 수업과 그리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필리핀 비전 트립.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으로는 뭐 많은 분들 알고 계시지만 진학대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요즘에 이제 강남에 있는 고등학교들을 가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이제 제가 강남에 있는 고등학교를 이렇게 간담회를 교사들이랑 하려고 가는데 저희 같이 갔던 사정관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날따라 이렇게 완전 정장처럼 이렇게 입고 구두 항상 청바지만 입고 오시던 분이 구두에 샤넬 백을 들고 오시는 겁니다. 왜? 선생님 왜 그러세요? 했더니 강남에 이제 간담회하러 갈 때는 선생님들이랑 학부모들한테 지면 안 돼.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보통 이렇게 입고 갔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저는 이제 택시를 타고 왔고 그 선생님도 택시를 타고 왔는데 따로 가는 바람에 저는 교문에서부터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누구세요? 이러는 거예요. 뭐 졸업생이세요? 이렇게 해서 아니죠. 이렇게 간담회하러 온 이제 사정관이다 이랬더니 안 믿는 거예요. 강남은 이렇구나 했는데 요즘에 그 강남에서 되게 유행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생을 학교에 안 보내는 겁니다. 왜냐면 이제 수능이 되게 지금 엄청 수능으로 학생을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이 많이 뽑기 시작했거든요. 원래 20% 이내로 뽑던 거를 40%까지 늘렸습니다. 근데 수능이 많아지면 사실 학교에 굳이 갈 필요가 없어요. 그 돈 많은 집 아이들은. 그럼 오전에 뭘 하냐면 이제 이미 고등학교 교육이나 중학교 교육이 줌을 통해서 수업을 하면서 얼마나 엉망인지 들어갔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오전에는 재웁니다. 그리고 점심 먹고 나면 애들을 뭐 코딩 학원이라든지 특성화된 학원에 보내시고 저녁에는 단과반을 돌립니다. 네.
이게 진짜 돈 많은 돈 많은 집의 부모들이 그렇게들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사교육에 이제 애를 때려 넣어가지고 이렇게. 공교육에 대한 불신 때문입니다. 공교육이 학생들 교육을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처음에 시작됐을 때 이제 부모님들이 깜짝 놀랐다 그러죠. 이 일어나고 있는 비대면 수업이 도대체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 지금. 선생님들이 수업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수업이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네, 근데 그게 수업 내용뿐만 아니라 아시겠지만 비대면 수업을 통해서 인성교육, 공동체 교육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학교의 민낯이 다 드러난 거죠. 그래서 공교육에 대한 실망, 불신 이런 것들이 지금 팽배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두의 머릿속에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학교 도대체 뭐지? 학교인데 뭐 하는 거지? 네, 그런 생각들을 모두 머릿속에 다 하게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학교는 지식 전달만 하면 되는 거고 고등학교만 잘 보내면 되는 건가? 대학만 잘 보내면 되는 건가? 저희 아버지가 이제 지금 2년 전에 퇴직을 하셨습니다. 이제 고등학교에서 교장으로 퇴직을 하셨는데 저희 아버지에게 제가 한 날 물었습니다. 도대체 아버지 학교가 뭡니까? 물었습니다. 만약에 학교에서 그러면 입시를 빼면 고등학교에서 뭐가 남습니까? 물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30년 교직 생활을 하셨는데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이제 남는 게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대학 잘 가야지 애들. 네. 그렇습니다. 대학을 잘 가야 됩니다. 그것만 남았습니다. 네. 마음이 너무 아파요. 네. 그런 고등학생들 만나고 부모님들 만날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학생들 막 이렇게 울고 그다음에 기뻐하고 하는 모습이 화가 많이 났고요. 지금 이제 보면 추가 모집 기간일 거예요. 수능 본 학생들이 이제 대학에 하고 아마 이번 주까지가 추가 모집 기간일 텐데 추가 모집 마지막 시간이 되면 오후 6시가 되면 이제 저희가 마지막으로 전화를 돌리고 끝이 나요. 그럼 이제 한 5시 50분쯤에도 추가 전화가 갈 때가 있어요. 저희 학생들한테. 그러면 울고 불고 난리가 납니다. 학생들이. 고맙다고. 그럼 이제 저희들은 그 전화를 직접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 이제 다른 조교들이 하지만 녹취를 듣고 있어요. 그러면 진짜 고생 많았다. 아유, 니네 고생 많았네. 특히나 이제 뭐 이렇게 농어촌 지역 학생들이 이런 들은 더 좀 그렇거든요. 근데 6시가 딱 끝나잖아요. 그러면 6시 한 5분, 10분부터는 입학처 전화가 옵니다. 저희가 이제 전화했던 거 말고. 진짜 끝났어요? 저 그럼 떨어진 거예요? 애들이 울어요. 또 옵니다. 부모도 울고 애들도 울고. 네, 20대의 시작을 좌절로부터 시작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게 학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사실은 그런 데서부터 좀 벗어나고자 하는 교육들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럼으로 인해서 저희가 너무 또 벗어나다 보면 이제 또 반작용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해서 저희도 이제 중등 교육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거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혹시? 고교 학점제. 이제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사실 한 번쯤 꼭 들어보셨어야 됐었고 뉴스를 통해서나 혹은 유튜브를 통해서 고교 학점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좀 공부를 하셨어야 됩니다. 혹시 아예 처음 들어본다 하시는 분 계세요? 아무도 없으시죠? 고교학점제, 쉽게 얘기해서 고등학교를 대학처럼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학생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수업을 직접 이제 수강 신청을 해서 그 수업을 듣게끔 하겠다는 거고, 그래서 192학점을 이수를 해야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다라는 인증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제 사정관들이나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그 진로 역량입니다. 자기가 가고 싶어 하는, 전공하고 싶어 하는 그 이제 관련된 전공 과목들을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좀 전문적으로 이수하게 하자라는 거죠. 실제로 지금 많은 2021학년도부터 이제 전국에 있는 마이스터 고등학교에서 시범적으로 다 실시했고, 지금 이제 또 제가 있었던 동작 관악 지역에도 많은 고등학교들이 시범학교로 선정돼서 고교학점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 만나서 되게 얘기도 많이 해보는데요.
삐걱거리는 게 많습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삐걱거리는 것이 많지만 저는 굉장히 동의하고 이게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게 2025학년도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러면 2025학년도, 그러니까 지금 중학교 2학년이 되는 학생들부터 전면 고교학점제가 실시된 이제 교육과정을 고등학교에서부터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학생들이 대학을 가게 되는 2027학년도 가을에서부터 이제 새로운 대입이 진행될 거고요. 근데 실제로 고교학점제 어떻게 운영될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예측을 해보고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쭉 모아놓고 간담회를 열어보면 결론은 그겁니다. 사실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도 보면 이제 2015 교육과정이라고 그래서 학생들에게 선택을 되게 많이 주거든요. 선택을 되게 많이 주고 다양한 과목들을 학생들이 지금 듣게끔 합니다. 뭐 이렇게 보통 교과 여기 나오는데 이제 국과목 구조가 이렇게 바뀌면서 학생들이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듣게끔 하겠다. 뭐 이런 거 나오거든요. 지금 표가 잘 안 보이는데 나중에 자료를 받으시면 좀 보이실 겁니다. 근데 이미 지금 2015 교육과정에서부터 학생들은 자기들이 듣고 싶은 교과목들을 상당히 많이 듣고 대학에 옵니다. 심지어 어떠냐면 내가 전자공학과를 지원할 건데 물리학 수업이나 미적분학 수업을 안 들었다. 그럼 사실상 그 대학에 지원할 수가 해도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학종이나 이런 것들로는. 왜냐하면 미적분을 안 했고 수학을 거의 못 하는데 대학을 와서 어떻게 해? 라고 모든 교수들이나 사정관들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심지어는 수능에서도 그렇게 칸막이를 쳐놔서 이거 안 했으면 너네 지원도 안 돼. 이렇게 돼 있죠. 그렇다면 고등학생인 학생인 입장에서 나 대학은 가야 되겠고 내가 원하는 전공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그 전공을 하려면 다양한 교과목 속에서도 내가 듣고 싶은 교과목보다는 내 진로로 해서 가야 되는 교과목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다양한 교과목을 선택하겠지만 그거는 거의 5%에서 10% 이내일 거고 지금하고는 사실상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모든 교사들의 공통된 의견이고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심지어 대학에서도 이 학과 오려면 이 수업은 꼭 듣고 와야 됩니다 라고까지 책자를 발간해서 모든 대학이 다 그런 것들도 학생들에게 소개하고 있죠. 사실은 고등학교 내에서 교육 통해서 애들이 뭘 듣는지보다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대입입니다. 많이 혹시 뭐 애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입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나요, 혹시? 혹시 뭐 그런, 이제는 좀 생각도 하셔야 되는데. 최근에 되게 재미난 뉴스 하나 있었습니다. 혹시 그거 아세요? 혹시 들으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서울대학교 학생이 이제 이번에 정시에서 학생을 뽑는데, 뭐 3등급인 학생이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에 1차 합격했다더라. 이런 내용 혹시 들어보셨어요? 관심 있으신 분은 들어보셨죠?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죠? 근데 말이 돼요. 왜냐하면 서울대학교에서 올해부터 새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원래는 정시 100%라 그래서 정시는 수능 100%라 그래서 수능 성적 100%로 몰빵해서 애를 성적 순으로 잘라가지고 뽑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 중 이제 만약에 100명을 뽑으면 100명 중에 10명은 수능 성적 60%에 고등학교 내신 성적을 포함한 학생부 종합전형 40%를 합쳐서 학생을 뽑았습니다. 실험적으로 해본 거예요. 서울대학교에서. 왜냐하면 앞으로 대입이 그렇게 갈 걸로 예상이 되니까 서울대학교에서 그렇게 해본 겁니다. 다른 대학이 그렇게 했으면 욕 바가지를 먹었을 거예요. 하지만 서울대학교는 욕을 먹지 않습니다. 왜? 서울대학교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했더니 3등급인 학생들도 1차에 합격하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수능 3등급인 학생이 서울대학교 간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게 뭘 얘기하냐면 그만큼 수능의 변별력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고등학교 내신 성적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이 되죠. 근데 반대로 조금 더 이렇게 볼게요. 앞으로 대입이 어떻게 바뀔 거냐면 어떻게 알고 지금 서울대학교에서 지금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냐면요. 잠깐 페이지가 좀 넘어겨 주시겠습니까? 네. 앞으로 내신은 절대평가할 거예요. 지금처럼 1등급에서 9등급까지 학생들이 줄을 쫙 세워서 뭐 4%면 1등급, 뭐 11%면 2등급 이게 아니라 어느 수준 이상이면 뭐 그게 10%가 됐든 20%가 됐든 1등급, A등급, 뭐 B등급, C등급으로 할 겁니다.
실제로 수능에서 지금 영어를 그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절대평가로 평가하면 다른 과목들은 4%가 약 1등급에 걸리는데 영어 같은 경우는 10%, 12%가 1등급에 걸립니다. 변별력이 매우 낮아진다는 거죠. 내신이나 수능이 그런 식으로 절대평가가 될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죠? 그럼 변별력이 너무 떨어져요. 누가 잘하는지 몰라요, 아이들을. 그래서 이제 면접 같은 걸 강화하거나 혹은 좀 자기들만의 독특한 문제 등을 이제 논술 면제 등을 내서 그런 것들로 학생들을 좀 뽑겠다는 겁니다. 변별력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에서 지금 1년 내내 이것만 연구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게 뻔한 지금 대입 상황에서 우리 어떻게 해야 좀 더 변별력 우수하게 해서 학생들 뽑을까? 제 연구가 그거였어요. 작년 1년 동안 한 연구가. 근데 학교에는 되게 희소식이에요. 저희 학교에는. 왜냐하면요. 내신의 변별력이 떨어지고 수능의 변별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렇다는 거는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가서 그런 성적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을 거라는 겁니다. 없다기보다는 많이 줄어들 거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하게 되는 것이 면접이나 아니면 강화되어 있는 뭐 논술형 문제 이런 것들이라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 학교한테는 되게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 고등학교 교육이 이렇게 조금씩 고교학점제를 통해서 바뀌어가고 진로 역량이 강화돼서 이 학생이 앞으로 어떤 식의 교육을 받을 것인지 혹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폭이 넓혀준다면 그것에 대해서 미리부터 연습되어 있는 우리 학생들 그리고 내신에 대해서 수능에 대해서 조금 이제 부담이 덜한 학생들은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그래서 기회가 이제 우리에게도 좀 더 오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에게도 기회가 있다. 와우.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저희가 학교 안에 코칭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요즘에 이제 여러 가지들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고교 학점제 하다 보면 학생이 자기의 진로에 맞춰서 이제 다양한 체험도 해야 되고 교과도 골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고교 학점제가 시작이 되면 사실상 담임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다 그렇게 너 어느 수업 들어야 돼, 뭐 들어야 돼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진로 담당 선생님들에게 코칭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등을 이수하게 해서 뭐 이렇게 가려고 하는 학생들을 어떤 수업을 들으면 좋고 어떤 활동을 하면 좋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제도들을 이제 고등학교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뭐 좀 혁신적인 학교들에서도 고등학교에서 코치 제도를 도입해서 학생들을 한 학년 정도 이제 그렇게 진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저희 학교만의 스타일로 저희가 이제 중등 과정이지만 이제 도입해서 학교의 색깔을 확 바꿔 보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학교 안의 학교라는 개념인데요. 학교 안의 학교가 뭐냐면 학급의 개념을 대신할 공동체 등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가 하나의 작은 학교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공동체는 코치를 중심으로 모인 작은 공동체가 되겠고요. 그럼 반의 개념이 어떻게 돼요? 학년이 있잖아요. 네, 학년은 이미 있고요. 학년은 학년대로 학생들이 모여서 수업을 들을 겁니다. 그 다음에 선택 수업도 저희가 일주일에 2시간씩 있죠. 그거는 따로 자기가 선택한 대로 수업을 들을 겁니다. 그런데 또 아시겠지만 영어 수업도 레벨별로 나눠서 듣습니다. 원래 중등 과정은 많은 수업들이 원래 한 60, 70%는 같이 학년별로 모여 들었지만 나머지 30, 40%는 나눠서 또 학생들이 들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미 해왔던 것들을 좀 더 강화해서 학생들에게 코치를 중심으로 해서 작은 공동체를 모여서 학교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어떤 수업은 학년별로 어떤 수업은 자기 선택별로 레벨별로 맞춰서 듣겠지만 그 수업들을 인도해 나간 선생님들이 이제 담임 선생님이나 뭐 교과 선생님이 아니라 그 학생의 코치 선생님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코치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서로 이제 도우면서 확대 가족 그 안에서 좀 더 이제 가족과 같은 학년이 섞여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학년 안에서 서로 형이 되고 동생이 되면서 서로를 이끌어주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그 안에서 또 코칭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코치와 학생들 사이에서는 학습적인 유대관계, 그리고 개인적인 관계를 확대하고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극적인 학부모와의 소통도 앞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 확대해 나갈 것이다.
그래서 학교 안에서 코치를 중심으로 여러 개의 작은 학교가 만들어지고 그 작은 학교에서 여러 가지 학습, 진로, 공동체적인 것들을 앞으로 중심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학급이 없어지거나 학년이 없어지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코치와 담임의 역할이 뭐가 다르냐면 첫 번째 학습 코칭이에요. 사실은 지금에도 학생들 중에서도 차이가 크죠, 그죠? 누가 더 뭐 학습 능력이 뛰어나고 자기주도 학습이 뛰어나서 혼자 있어서도 잘하고 수업도 잘 따라오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부족한 학생들도 많을 겁니다.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선생님들이 실제로 지금 이제 11월부터 해서 지금 계속 선생님들이 자격증도 따시고 같이 연수하고 하면서 어떻게 학생들을 1대1로 학습 코칭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학생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를 함께 연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부족한 부분들 있으면 메워주고 또 잘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끌어주고 하는 것들을 위해서 학습 코칭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진로 코칭, 학생들마다 각각의 관심사 그리고 학생들마다 어떤 것들을 더 좋아하는지에 따라서 다양한 자료들을 제시하는 것들을 이 진로 코칭을 통해서 같이 하고요. 마지막으로 사실은 이 1, 2번까지가 보통 공교육에서 하는 코치들의 역할인데 저희는 이 3번 인성 코칭도 신앙과 인성이 균형 잡힌 교육을 위해서 학생들에게 코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을 안 한 건 아니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선생님들과 나누어서 더 시간도 확보하고 학생들과 만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2011년에 처음 왔을 때, 그때 이제 6학년인 학생들이 7학년이 되어서 학교에 왔는데, 교무실에 저 혼자 있는 겁니다. 중등과는 교무실에 저 혼자 있고, 선생님들은 이제 수업하고 이제 다시 초등학교 교무실로 가시고 그랬어요. 덜렁 학생들 몇 명하고 저하고는 이제 같이 지내는 거죠. 왜냐면 전담은 저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 학생들은 너무 귀하고, 나도 쟤네들한테 모든 걸 다 주고 싶은데 학교 여건은 안 되고 할 수 없는 게 없었으니까 제가 그렇게 그 학생들하고 한 3, 4년을 뒹굴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 같이 했어요. 공부도 같이 하고 노는 것도 같이 놀았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뭘 좋아한다 그러면 같이 책 사서 같이 보고 같이 박람회도 같이 가고 그 다음에 뭐 문제 있다 그러면 집에도 찾아갔어요. 그리고 학생이 하나가 학교에 안 온다. 나 뭐 학교에 못 가겠어, 엄마. 나 진짜 나 진짜 뭐 누구 선생님 싫어서 학교 못 가겠어. 학교 집에 찾아가요. 어머니, 저 잡으러 왔습니다. 학교 가서 잡아오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사실은 그런 역할들이 담임 선생님이 하는 역할들은 전혀 아니잖아요. 그죠? 그 정도까지는. 근데 그렇게 해서 키웠던 학생들이 너무 많은 변화와 성장, 지금도 저하고 연대 관계를 맺어가면서 학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학교에 찾아오고 그게 사실은 코치의 개념하고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다른 학교, 고등학교 들어가서 보면서도 코치가 이 정도까지 하면 되게 잘하는 거다 했는데 그런 역할은 초창기에 저도 우리 학교 선생님들도 했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예전으로 좀 돌아가 보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커리큘럼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업 시간 이것들만 활용하는 것들이 아니라 진짜로 우리가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옆에서 가이드해서 붙여서 계속해서 학생을 지도하고 인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거. 네, 그렇게 하려고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선생님들 저희가 5명의 코치가 있어요. 5명의 코치가 있고 5명의 코치가 있는데 선생님들 4분이 이제 학생들을 이제 나누어서 하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헤드 코치. 보통 그러면 이제 축구나 야구할 때 이제 수석 코치 이런 건데 헤드 코치. 네. 그래서 27명의 학생들하고 제가 이제 계속 4명이서 나누어서 매주 학생들과 이제 한 15분에서 20분씩 이제 학생들이 일주일 생활을 되돌아보는 그런 상담 시간을 갖고 그리고 그다음에 뭐 나중에 보겠지만 뭐 2, 3개월마다 항상 하는 시간씩 학생들과 상담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했는지도 점검을 하고 1년 후에는 학부모님들 개별적으로 모셔서 이제 학생의 1년 동안 있었던 성장에 대해서 발표도 하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이제 부모님들과도 공유하는 시간, 이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많은 것들이 이걸 하려면 변화할 텐데
꺼졌나 보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주요 내용이 있는데 하나가 이제 보시면 첫 번째가 4학기제 운영입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저희가 2학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실질적으로는 2학기라고 하되 형식적으로는 2학기라고 하되 실질적으로는 4학기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쿼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봄방학을 일주일을 하고 가을방학을 일주일을 합니다. 그래서 봄방학이랑 이제 가을방학으로 학기를 나눠 가지고요. 학생들에게 맞는 선택 수업을 개설할 겁니다. 그러니까 총 1학기에 이제 1학기에 학생들에게 한 8주, 9주, 2학기도 8, 9주 선택 수업들 나눠서 개설할 거고요. 이 안에 있을 선택 수업 같은 경우는 학생들 학습 수준에 맞게끔 이제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그걸 보고 파악을 해서 잘하는 아이들, 혹시 되게 이 부분이 못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그 아이들을 그 수업을 이수하게 해서 엄청 빡세게 해가지고 그 단원들을 마스터하게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운영하던가 아니면 진로에 대해서 이 학생이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업들을 개설해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예전에는 학생들에게 좀 이렇게 조금 전문성이 떨어지거나 학생들 흥미가 부족한 수업들도 있었다고 제가 봤는데 이제 그런 거 없이 좀 더 전문적으로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로 나누기 위해서 4학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 봄방학과 가을방학이 있는 이 일주일 동안은 학생들에게 심층 이제 코칭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여기 있는 7월에 있는 여름방학 동안은 이전에 1학기, 2학기 동안에 했었던 부족한 부분 등을 보충해서 이제 학교에 오거나 학생들이 과제를 한 것들을 저에게 보내면 또 저희가 다시 해서 하는 그런 시간들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4학기제를 운영하면서 학생들에게 그 순서에 맞게끔 혹은 레벨에 맞게끔 학생들을 좀 더 진단하고 학습 내용을 제공하겠다라는 겁니다. 계속 끊기네요. 계속 끊기지? 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이제 매주 이제 코치가 1대1 상담을 통해서 학생의 생활이나 학습을 점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러닝 로그 선생님들, 어머니들 아시죠? 러닝 로그 내용을 저희가 지금 대폭 이제 강화해가지고 학생들이 일주일 동안 한 내용 등을 적고 자기 생활에 대해서 적으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선생님이 상담을 해가지고 너의 이번 지난주는 요로 했는데 어떤 부분을 좀 더 보강하면 좋겠어. 그리고 다음 주는 이런 식으로 이것들을 해나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코칭을 할 거고요. 그리고 쿼터마다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적인 내용들을 점검해 나가고 그리고 학생들의 학습 태도, 생활 습관, 성취도 등을 이제 저희가 이제 좀 전문적으로 이제 전문 기관에서 이제 학습 유형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진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얘기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게 되게 공식 학사 일정에들은 이런 것들이 꼭 넣지는 않았지만 중간이나 방과 후 등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학생들에게 저희가 이제 코칭을 할 예정이고 사실 시간이 많이 부족할 것 같죠, 그죠? 방과 후에나 점심시간 혹은 홈룸 시간을 이용해서 학생들에게 코칭을 하다 보면 학생이 꼭 선생님들과 만나야 되는데 집에 늦게 오는 날도 충분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방과 후에 학습 지원도 요거에 맞춰서 저희가 지금 좀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학생들 중에서 지금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도 많을 거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집에만 오면 늘어지는 학생들 싫어 학습했는데 뭘 또 집에서 공부를 해 엄마나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 이제 공간을 열어주려고 합니다. 사실 이전까지는 사실 저희가 교회 공간을 포함해서 학교 공간이 사실은 외부인에게도 열려있는 공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수업을 끝나면 학교 버스 타고 집에 갈 수 있도록 빨리 했는데 올해부터는 학교 공간을 학생들에게 방과 후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교회 공간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시간에 단순히 학생들이 그럼 남아서 놀거나 이러는 것들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이제 교과 선생님들이 그룹 스터디를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룹을 짜줄 거고 만약에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영어 EBS 강의를 들으면서 좀 더 고등학교에서 배울 문법에 대해서 알고 싶다 할 경우에는 학교에서 이제 유료 강의 등을 저희가 이제 수강을 해서 학생들은 책을 사고 그 시간에 아이들이 듣게끔 하는 그런 것들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좀 공부할 수 있는 시간, 공부할 수 있는 장소, 그리고 만약 공부하는 데 필요한 물품들이나 강의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도
학교에서 계속 제공을 해서 학생들의 의지를 북돋아주고 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방학이 사실은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쉬는 기간이죠. 그죠? 방학이 굉장히 쉬는 기간이고, 누구도 그 방학에는 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님들 방학 때 학생들이 집에서 뒹굴고 계시면 그렇게 속이 타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원래 교육학적으로 보더라도 성적표가 나가는 거는 그 학생이 한 학기 동안 혹은 1년 동안 한 것에 대한 결과물을 내는 거잖아요. 사실 그거는 전혀 교육학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끝나는 거는. 그래서 그러면 줄 세우고 끝나는 거야? 나는 A 받고 너는 B 받았으니까 내가 너보다 잘해? 우월감.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고 나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걸 메꿔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가 원하는 요 정도의 이제 학습에 대한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을 위해서 부족한 부분을 알았다면 그때 메꿔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시간으로 방학을 쓸 예정입니다. 앞으로 여름 방학은. 그래서 이제 학생들에게 집중 관리 시간, 학생들에게 이제 공부 네. 그러네요. 학생이 여기 있을 줄 몰랐습니다. 하늘이가 여기 있다는 걸 제가 깜빡했습니다. 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네, 듣겠습니다. 네. 그래서 단순히 평가해서 결과가 나오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평가는 곧 이제 앞으로의 교육을 위한 피드백 자료를 써서 이 학생에게 필요한 교육들을 계속 제공하고 방학 때 그러면 잠깐 나와서 너에게 주어진 숙제한 거 있으면 와서 선생님이랑 점검하고 가라. 그럼 점검도 하고 가고 온라인으로 제출해서 모르는 거 있으면 또 물어보고 그런 시간들로 방학도 만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사실은 이제 코칭에서 다른 학교들에서는 없는 부분이 저희 학교에서 만든 건데요. 저희가 공동체 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사실 인성교육 말은 많이 하지만 그 인성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온라인상에서는 거의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대면 상황에서 앞으로 학교에게 남은 이제 지식의 전달하는 것이 학원, 그다음에 온라인 매체들 너무 많은데 그걸로 다 이전된 상황에서 도대체 학교에게 남은 마지막 요구되는 사항이 뭐냐라고 하면 인성교육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인성은 진짜 당연히 그냥 독립적인 존재로서 나 혼자서 어떻게 잘하면 되겠지 해서 길러지는 게 아니고 공동체 속에서 길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 활동을 좀 더 강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지난 3년간 사실 학교가 코로나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활동들이 다 할 수 없었어요. 너무 조심스럽고. 그래서 앞으로는 예전에 해왔던 좋은 활동들을 계속해서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학교에 있는 작은 공동체마다 그 공동체마다 이름을 만들고 그 공동체의 이제 목표, 우리 공동체는 요걸 향해서 한번 달려가 보자라고 하는 자기들만의 공동체 목표도 만들 거고요. 공동체에 자기들만의 봉사활동지도 찾아서 실제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필리핀 이제 비전 트립이나 필드 트립 등에서도 학생들이 그 공동체 단위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큐티랑 멘토링도 그 공동체 단위에서, 그 다음에 공동체 내에서 리더십 훈련들도 언니 오빠들을 보고 배울 수 있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책임을 줌으로 인해서 그들도 한층 성장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 나갈 생각입니다. 학교 내에서 사실은 학년들끼리만 있다 보면 이런 공동체 내 리더십 훈련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하기가 힘들 수 있는데, 이제 이렇게 학년들을 섞고 안에서 이제 있다 보면 선배들의 역할들도 다 이렇게 좀 더 좋아질 거고요. 그걸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을 겁니다. 사실 수정비전학교에 있으면서 제일 좋았던 게 뭐냐면 7학년 때 이제 코 흘리면서 들어왔던 애들이 9학년이 돼서 나갈 때 얘는 뭐지? 이럴 때가 많아요. 지금 청년부에 가면 키 190의 이상교라는 형아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근데 그 형아는, 그 친구는 이게 왔을 때도 말도 잘 없고, 이제 형들이랑 같이 농구하는 건 좋아하고 하지만 독립적으로 이렇게 공부할 거 있으면 공부도 하고 이랬던 애였어요. 근데 항상 공동체 활동을 같이 할 수밖에 없게끔 저희가 중등 과정을 항상 그렇게 운영해 왔었습니다.
이제 리더십을 배우고 학생 형들을 통해서 배웠는데 9학년쯤 되면 어떤 존재가 되냐면 그 밑에 있는 7학년, 8학년들이 선생님 말은 안 들어도 상교 형 말은 들어요. 근데 그 형아가 하는 얘기가 틀린 얘기도 아닙니다. 그러니 저희도 가서 야, 쟤 말 안 듣는데 상교 네가 가서 얘기 좀 해라. 이러면 상교가 가서 얘기하면 말 듣습니다. 그런 것들이 학년이 섞여 있을 때만 일어날 수 있는 리더십 훈련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리더십 훈련을 해가고 본보기가 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공동체 활동은 지금 이건 이제 대부분 다 아까 말씀드린 작은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겠지만 반에서도 학생들은 사실은 요거보다 반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이제 8학년 같은 경우는 학생 수가 매우 적은데 그 학생들끼리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배들, 동생들하고 함께 있을 수 있는 이제 경우가 많아지면서 친구가 많아지고 교류할 수 있는 시간들도 늘어났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학교 안에 학교를 하면서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가 자기 주도적인 학습 역량의 강화. 매우 중요합니다. 네, 자기 주도적인 학습 역량의 강화. 이 부분이 이제 많이 성장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 코칭을 통해서 그리고 진로 영향,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내가 그러면 그걸 위해서 뭘 앞으로 해나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하는 것들 당연히 중요할 거고요. 지난 2, 3년간 코로나 때문에 많은 활동들이 제한돼서 할 수 없었던 것들을 통해서 건강한 인성 함양도 가능할 거고 리더십 및 협업 능력들도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 이제 선생님들하고 이제 졸업생들 한 몇 명하고 같이 되게 오랜만에 이제 거리의 천사들 노숙인 그 배식 봉사 활동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중등 과정의 특색 봉사 활동 중에 하나였어요. 야간에 이제 저희가 거리의 천사들이라고 하는 서울에 있는 이제 배식 봉사 이제 기독교 단체에 가서 같이 지금 길거리에서 주무시는 분들에게 배식하고 기도하고 오는 봉사 활동인데 중등 과정에서 졸업한 학생들은 졸업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자기들끼리 그 팀을 만들어서 가기도 하고 저희가 갈 때 따라오기도 했었던 되게 좋은 봉사활동이고 그걸 통해서 학생들이 정말 섬김의 자세들이 성장하는 걸 봤는데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 못했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계속 그런 것들을 더더욱 많이 해 나가겠다. 예를 들면. 그래서 어제도 처음 오신 선생님들도 많이 가셨는데 너무 좋은 활동이었던 것 같다.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활동이었던 것 같다. 그리고 졸업한 학생인데 3년간 코로나 때문에 그런 활동 한 번도 못했던 학생인데 왜 우리는 3년간 이런 걸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선생님?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그런 좋은 기대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지금 선생님들 사실 이제 코치가 될 선생님들 네 분 그리고 이제 저까지 해서 네, 엄청 지금 열심히 연구들 하고 계세요. 체크리스트 하나하나 만들어서 어떻게 뭘 체크를 하고 학생들에게 뭘 이렇게 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 하고 그리고 저도 사실은 그 네 분 선생님뿐만 아니라 저도 이제 학교 내에서 모든 것들을 다 보긴 하겠지만 올 1년만큼은 중등 과정에서 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학생들 하나하나 그리고 선생님들 한 명 한 명 다 디테일하게 보면서 그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네, 최선을 다해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1년 동안 사실은 많은 부침도 있을 수 있고 생각보다 좋은 효과가 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제일 잘하는 게 있거든요. 그냥 이렇게 맨땅에 헤딩하면 됩니다. 맨땅에 헤딩해서 어떻게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고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지금보다는 한 발짝이라도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소명 수업입니다. 사실은 이 수업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소명 수업? 뭐지? 네.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다 들어보셨나 보네요. 네. 지금 소명 수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8, 9학년에 이제 개설되어 있는 수업이고 작년에 같은 경우 이제 일주일에 이제 1시간씩 개설되어 있는 수업이었는데 사실은 처음 이제 그 수업을 이제 저희가 실제로 교사들이 연구해가지고 만든 수업일 때였어요. 그 수업은 일주일에 2시간씩 진행된 수업이었는데 조금 좀 밀려났다가 8, 9학년 올해부터는 다시 일주일에 2시간으로 수업이 늘어났습니다. 그럼 뭐가 수업이 줄었지? 네. 동아리 활동 수업이 없어졌습니다. 동아리 활동은 방과후로 그리고 뭐 주말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실제로 필요할 때 하는 수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 소명 수업은 사실 이제 저희 학교에서만 하는 수업은 아니고요.
많은 이제 여러 기독교 학교 선생님들이 같이 모여서 이제 진로 교육, 이제 공교육에서 하고 있는 진로 교과 등을 이제 저희들만의 세계관으로 재구성해서 만든 수업입니다. 그래서 저하고 예전에 계셨던 이제 글로리아 선생님하고는 저희 학교에서 같이 해가지고 만들었던 수업이고요. 실제로 진로 교육이라고 하면 학생들이 나는 뭘 잘하지?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지?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느 고등학교를 가고 어느 대학을 가고 그리고 어떤 활동을 하면 되지라고 하는 걸 찾아가는 수업이었는데 사실 기독교인에게는 그 모든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질문이 더해져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내가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날 보고 뭐라고 생각하시지? 나는 하나님은 나에게 뭘 하길 원하시지? 라고 하는 그 핵심 질문.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목적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해보게 하고 함께 찾아가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 수업이 중등과정의 가장 중요한 수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자기의 소명을 실제로 찾아가는 학생들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소명 수업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서 얘기하신 바가 무엇인지 내가 고민해 볼 수 있게 됐다. 이런 내용들이 여기 지금 적혀 있고요. 네. 나의 핵심 은사가 뭐였을까요? 궁금한 것을 찾는 것을 좋아합니다. 귀엽다? 이게 양심이 없네요. 그죠? 이런 애들도 있습니다. 네. 귀엽죠. 네. 창의력이 풍부하다, 사랑을 베풀 줄 안다. 실제로 자기들이 여러 가지 검사 등을 비롯해서 실제로 자기가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무엇인지도 찾아가길 뿐만 아니라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선생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자기 성찰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자기에 대해서 알아가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저는 청소년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신앙교육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런 땅에 정말 교육에 있어서 자기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묻지 않는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수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들도 더욱 저희가 중요하게 해서 선생님들께서 협업을 통해서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선택 수업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불만이 좀 많았던 수업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주일에 2시간씩을 다시 편성을 해서 교과와 관련 있는 다양한 성이 있거나 혹은 수준에 맞는 교과들 해가지고 학생의 기호에 맞게끔 혹은 학생 수준에 맞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이제 2시간인데 1학년 1학기에 개설하는, 그러니까 1쿼터죠. 1쿼터에 개설하는 수업이 힘과 운동, 물리, 과학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 조선, 이건 조선시대에 관련된 역사에 관련된 거고요. 방정식의 이해, 그 다음에 계산력 훈련, 이런 수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작년 11월에서부터 12월까지 학생들에게 조사를 했어요. 너희가 지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혹은 너가 더 배우고 싶은 건 뭐냐? 이런 내용들을 받았을 때 실제로 그걸 한 걸 가지고 저희가 이거를 개설을 한 겁니다. 수요일 날에는 이런 수업들이 개설되고 금요일 날에는 영어 수업들 포함해서 그다음에 우리말 어감 수업, 그다음에 국어 문법 수업, 그다음에 주장하는 글쓰기와 말하기 수업, 이런 것들을 개설을 했습니다. 근데 보시면 단순히 그 수업 시간에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거를 초안을 만들고 선생님한테 부탁할 때 했던 한 가지 부탁이 뭐였냐면, 진로와 관련돼서 다양한 수업을 개설하게 할 때는 교과에서 좀 벗어난 걸 해도 좋다. 근데 여기 나오는 힘과 운동, 방정식의 이해, 이야기 조선, 계산력 훈련 등은 1시간이지만 3시간인 것처럼 학생들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숙제를 하게 해라. 왜냐하면 자기들이 부족해서 이 과목들 개설하게 해달라고 했으니까 걔네들 빡세게 굴려라. 네. 예? 예. 아니, 귀 막아. 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거 보시면 사실 이것들이 하나의 큰 단원들과 가까운 거예요. A 그룹에 있는 것들은. 근데 아이들을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선생님들하고도 얘기했을 때, 아이들이 이런 단원들을 어려워합니다. 이런 단원들을 조금 더 하고 싶어 해요. 하는 단원들을 빡세게 공부를 시켜라. 라고 하는 것에 가깝고요. 여기 나오는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기 주장하는 글쓰기와 말하기, 이거가 제 파트거든요. 저도 애들 정말 빡세게 글쓰기 수업, 그 다음에 토론 수업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1시간인데 마치 3시간짜리 수업인 것처럼. 네. 그래서 학생들의
지금 사실은 1학기까지, 2쿼터까지 이렇게 운영해보고 4쿼터까지는 다 이렇게 되어 있긴 하지만 또 이제 학생들에게 1학기 끝날 때쯤 이제 조사를 해서 또 배우고 싶은 것이 뭐가 있다고 하면 선생님들이 여기서 더 플러스해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어떤 것들을 빼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 수업이 예전처럼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하는 수업이 아니라 진짜 학생들에게 도움되는 수업으로 빡세게 굴러갈 예정입니다. 네. 이거는 스페인어 수업입니다. 이거 이제 B 그룹에서도, 그러니까 A 그룹은 이제 수요일 날 열리는 수업들이고요. 이제 B 그룹은 이제 금요일 날 열리는 수업들인데, 이제 스페니쉬로 이제, 그러니까 간단한 스페인어들 하는 수업이에요. 원래 예전에 프랑스어 수업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스페인어를 좋아하는 학생들도 좀 있을 것 같아서, 스페인어로 이제 간단한 뭐 소개라든지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돼서 이제 성경 구절들 이런 것들을 좀 배우고 암송하는 그런 수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영어 수업들은 앞에 있는 영어 수업들은 대체적으로 학생들에게는 조금 이제 많은 수업이 이미 영어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조금 확대해서 요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는 수업들이고 사실 뭐 스페인시 수업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로 배우는 스페인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 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되지 않고 저희도 그래서 만약에 이게 굉장히 만족스럽고 학생들에게도 평가가 좋고 성장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내년에는 뭐 지금 일주일에 2시간이지만 3시간 이런 식으로도 좀 늘려볼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지금 관련돼서 여기 안에는 빠졌는데요. 저희가 이제 방과 후 수업들도 좀 개설해 보려고 했는데 사실은 방과 후 수업을 개설하는 것이 사실상 중등 과정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서는 이제 주말을 활용을 해서 이제 코딩 수업이나 이제 외부의 이제 문제 해결력과 관련되어 있는 좀 예전에 저희 학교에서 특색으로 했었던 수업들이 있어요. 학생들이 이제 몇몇 학생들은 굉장히 좋아하고 정말 많이 배웠던 그런 수업들이 있었는데 그 수업들을 이제 그 하셨던 선생님을 주말에 이제 오시게 해서 왜냐면 그분도 이제 지금 다른 공립학교에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말에 오게 해서 학생들에게 좀 더 그쪽 코딩이나 컴퓨팅 사고력과 관련돼서 더 공부를 하고 싶은 학생들에게는 주말에 더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런 수업들도 개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전 트립인데 이제 저희가 지금 필리핀으로 갈 생각을 예정을 지금 하고 있고 이제 뭐 여러 가지 계획들을 짜고 있습니다. 일정은 지금 6월 26일에서 7월 1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뒤로 뭐 하루 정도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소는 필리핀 세부고요. 수정교회 필리핀 선교센터. 그러니까 여기 지금 차미은 선교사님께서 하고 계시는 그 선교센터로 가기로 지금 얘기를 했고, 그리고 선교사님하고 이제 저희가 계속 일정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필리핀 세부 거기 있는 선교센터에서는 이제 빈민가 사역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잘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지 사역들을 같이 돕고 거기서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것들 할 거고요. 그 현지 스태프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 스태프들도 사실은 하고 저희가 교류하면서 거기 학생들은 또 다 영어를 쓰니까 예전에 저희 갔던 태국보다는 좀 더 의사소통들이 더 수월하고 학생들도 배우는 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전 교육이나 문화 사역 등도 저희가 좀 준비를 해서 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뭐 걱정되는 바도 분명히 있습니다. 뭐 안전도 있을 수 있고요. 학생들 코로나 문제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럴 이제 부모님들 중에서도 이제 그것과 관련돼서 좀 이제 걱정이 많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은 코로나 이슈나 이런 것 때문에 학생을 보낼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면 저희도 사실 할 말은 없어요. 그거는 이제 학생을 가장 안전을 우선하는 부모님들의 염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는 저희도 뭐 학교에 학생이 그때는 학교에 그 학생들만 따로 학교에 와서 수업을 따로 별도로 듣게 하든가 하는 식으로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지금 이제 비전 트립이 4년 만에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졸업하고 뭐가 제일 기억남니 하면 다 그냥 1번이 다 이거예요. 비전 트립 갔다 온 거. 비전 트립 갔다 온 거 항상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섬김의 이제 사역들 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도 많은 좀 응원도 해주시고 저희가 사실은 이게 실제로 선교를 가는 거다 보니까 학생들은 이제 뭐 체류비를 보통 내잖아요. 여기서도 비용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뭐 100만 원을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외에 선교비들도 예전에는 후원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저희가 다 충당해서 선교지에 필요한 것들, 물품도 사가고 그때 할 수 있는 것들도 저희가 내곤 했는데, 그래서 뭐 간단하게는 뭐 모금 행사나 바자회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을 때 부모님들도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옛날 학생들 갔던 거죠, 그죠? 와, 야 언제적 양준이냐, 예, 그죠? 지금 이게 2018년에 갔던 게 마지막이에요. 그 뒤로 원래 2020년에 갔었어야 되는데 못 갔죠. 천추의 한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때 못 간 학생들은. 왜냐하면 선배들부터 대대로 내려오거든요. 니네 태국 가면 어떻다. 근데 자기들은 못 가. 예. 정말 갔다 오면 학생들 진짜 한 뼘씩 성장했다는 걸 또 느끼실 겁니다. 물론 아픈 아이들도 많지만 너무 고생해서 이런 아이들이랑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문화사역하고 거기에 있는 현지 스태프들이랑 같이 교제하고 하는 것들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특히나 이제 빈민가 사역이기 때문에 뭐 부모님들이 어느 정도까지 원하시느냐에 따라서 저도 선교사님께 빡센 정도를 이렇게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진학 말씀드리면 실제로 이제 졸업생이 62명입니다. 중등과정을 졸업하고 고등학교 간 학생이 62명인데 대부분 학생들이 일반계 고등학교 갔고요. 외국 국제고 간 학생들도 있고 대안학교로 간 학생들, 지금 이제 유학 간 학생은 바로 유학을 간 학생은 사실 한 명밖에 없는데 나머지는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유학을 간 학생들까지 포함하면 이 정도고요. 특성화고 간 학생들도 2명 이렇게 있습니다. 대부분 다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고 뭐 이게 사실은 이제 외고나 국제고 간 학생들도 꽤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외고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조금 이제 사실은 보내려고 하면 학생이 지원하면 사실은 웬만하면 다 합격을 해요. 외고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그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조금씩 준비하시고 면접이나 자기소개서 준비를 잘 하면 될 겁니다. 외고 가기 위해서 준비했는데 떨어진 학생은 사실 거의 없어요. 하지만 뭐 국제고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요즘에는 외고보다 국제고가 다 이제 입결이 더 높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도 이제 국제고에 간 학생들 얘기 들어보면 너무 학교에서 잘 적응하고 있다 그래요. 일반 고등학교랑 커리큘럼도 완전 다르고 학생들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들도 많고 그 다음에 뭐 학생들 할 수 있는 활동도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국제고 간 학생들은 진짜 날라다닌다고 합니다. 뭐 오히려 학교의 교육과정과 많이 맞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학생들이 검정고시 봐야 돼요. 여기 지금 9학년 학생 학부모님들도 계신데 사실 이제 검정고시가 4월이랑 8월에 진행되고 안내가 이번 주에 나갔겠지만 이번 주부터 검정고시 신청 기간입니다. 이제 올해부터 원래 이제 예전까지는 검정고시 시험 보려면 한 달 동안 애들 빡세게 공부했어요. 저도 밤 9시까지 남아서 같이 공부도 하고 맨날 그랬습니다. 맨날 공부하고 제가 뭐 이렇게 과학 교사지만 애들 뭐 이렇게 검정고시 쉬우니까 사회도 봐주고 막 그렇게 하면서 같이 공부했어요. 근데 이제 부모님들께서 이제 그거 외에 다른 수업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검정고시 준비하기 위한 별도의 수업은 이제 하진 않습니다. 원래는 3월 한 달 정도 빡세게 같이 공부해서 시험 보러 갔는데 학생들이 뭐 따로 공부를 하겠다고 해서 이제 별도의 수업은 없으나 다만 코치들이 딱 보면 압니다. 쟤는 저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물론 뭐 떨어지진 않겠지만 떨어지는 경우는 사실 한 번도 없었어요. 어떤 경우 떨어지는 경우는 없었지만 제가 무슨 그래도 국제고 가고 싶다 그랬는데 저러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이제 따로 불러서 같이 공부를 하던가 자료를 줘서 갈구던가 해서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정고시 성적은 사실 학생들이 고등학교 진학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훨씬 더 이점이에요. 일반 학교 학생들보다는. 일반 학교 학생들이 A를 받아서 갈 수 있는 것보다 저희가 검정고시로 98점, 99점 받는 게 훨씬 쉽거든요, 사실. 그 애들이 2년 동안 개고생하면서 받아야 되는 거 한 달 동안 좀 공부하면 애들은 98점, 99점 받아요. 그래서 이제 외고나 이제 국제고 진학이 훨씬 더 많은 것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학 위해서 하려면 자기 소개서 써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 바탕으로 해서 면접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독서 포트폴리오나 봉사활동 보고서도 내야 됩니다. 네, 하지만 유리한 점은 물론 진짜 검정고시 성적이 내신이기 때문에 엄청 유리하긴 하지만 학생에 대한 검증 가능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면에서 면접 같은 데서 조금씩 자기가 되게 면접을 유리하게 하지 않으면 불리한 점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저희 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나 면접을 보면 매우 독특해요, 학생들이. 저도 이제 대학에서 2년 동안 이렇게 학생을 뽑아야 되니까 면접하고 자기소개서도 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천편일률적이에요. 면접하면 어떻게 준비해온다 하는 것들이. 정말 눈에 띄는 학생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다 고만고만하고 준비해서 오는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과정 자체가 너무 독특하고 얘기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좋은 점수를 받거나 눈에 띄는 것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되면 학생들이 좀 원하는 학교들도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그리고 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IT 쪽에 있는 학교를 지나간 학생들도 한 2명 있습니다. 둘 다 사실은 그쪽 고등학교에서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되게 애를 먹었던 상황이었는데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뚫었죠, 그거를. 한 학교는 한 번도 서울 외에 있는 지역에서 학생을 받아본 적이 없는 학교인데 저희가 그거를 문항에 그게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왜 안 뽑는 겁니까? 해가지고 교육청에 민원 넣고 그래서 그 학생을 뽑았어요. 그리고 근데 그것도 당연히 검정고시 성적이나 이런 것들이 좋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고 그 학생은 정말 잘 다니고 졸업도 하고 저한테는 선생님 월급 얼마 든다고요? 제가 밥 살게요. 뭐 네, 뭐 그렇습니다. 나머지 한 학생도 진짜 지금 다니는 학교에서 정말 만족하면서 잘 다니고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에게는 좀 자기에게 맞는 학교들을 골라갈 수 있는 유리한 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진학의 가장 중요한 요건이 아시겠지만 아까 소명 수업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학생들이 어느 학교 가고 싶다, 뭘 전공하고 싶다 얘기하면 제가 납득할 수 있는 대답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나는 너를 도와주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협박을 하는 거죠. 근데 그냥 저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뭐 외교관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왜에 대한 질문을 이렇게 너가 기도하든 뭘 하든 어떻게든지 간에 찾아와라. 찾아하지 않으면 도와줄 수가 없다. 뭐 자기소개서 사기를 칠 수는 없잖아요. 용납이 안 됩니다. 그런 거는. 그리고 자기가 그거를 단순히 부모님이 시켜서 그리고 외부에서 이런 직업이 돈을 많이 번다니까 하는 것들은 기독교인의 소명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의 자세는 아니라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탁월성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진학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생 지도 규정인데 여기서도 몇 가지가 조금 바뀐 게 있어서 부모님들께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사실 스마트 기기가 사실 되게 많아요. 요즘에 일반 학교에서는 스마트 기기 뺏을 수 없습니다. 학생들 다 자기 핸드폰 들고 다녀요. 고등학교에서도. 학생 인권 조례나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저희는 뭐 부모님들이 다 동의하셨다 생각하고, 올해부터는 좀 강하게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이랑 노트북, 태블릿은 모두 학교 오는 즉시 다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그냥 핸드폰만 제출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 기기는 그냥 학교 오는 즉시 제출. 좀 강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학생이 이제 자기 거 갖고 스마트워치까지는 모르겠어요. 이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다가 게임을 하다가 걸렸다? 그러면 귀가 조치를 하던가 부모님을 소환하던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수업 시간에 사실 요즘에 스마트 기기 안 쓰고 수업을 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학교에서 지금 태블릿을 일괄로 구매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그냥 태블릿, 너가 써라, 학교 거 필요한 그 시간에. 그리고 다시 수업 시간 끝나면 다시 제출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에게 좀 스마트 기기 사용 규정을 좀 심플하게 그냥 다 제출하고 학교에서 주는 걸로 써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 지도 규정에서 학생 생활 지도 되게 강화해 나갈 생각인데요. 사실은 저희가 허점이 좀 있습니다. 이제 영어 선생님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문화가 또 좀 다르기도 하고, 그리고 학생들이 쓰는 언어나 행동에 대해서 영어 선생님들이 이게 나쁜 행동인지 이게 캐치가 안 될 때도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강화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렇게 욕을 하거나 혹은 이렇게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거나 할 경우에는 디텐션 없이 바로 이제 징계위원회 열어서 학부모님들과 함께 상담을 해서 그 이후에 이제 교내 봉사나 출석 정지 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디텐션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점심시간에 잠깐 애들 와가지고 반성문 쓰고 가고 이랬는데 그거 아니고 방과 후에 남겨서 실제로 코치하고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상담하고 학교 내에서 교내 봉사활동 시킨 후에
이제 뭐 학교 버스와 상관없이 귀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복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가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생활복 입는데, 뭐, 이제 조금은 학생들 입장에서 바지 같은 거 입을 때도 좀 더 편하게 하면 좋겠다, 이런 거 있어서 진한 색깔의 면바지까지 허용을 했는데, 요것들도 학생들이 아예 편하게, 너무 편하게 옷을 입고 다닐 경우 이런 것들도 제재해서 부모님들께 연락을 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 지도도 조금 더 강화해서 하면서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지켜야 될 규율들, 그리고 공동체 생활하면서 배워야 될 것들을 조금씩 더 강화해서 배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네. 그리고 사실은 지금은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공식적으로 저희가 여기 안에 넣지는 않았는데, 사실은 저희가 지금 계획 수립 단계에 있지만 진짜 큰 변화들이 올해 많을 거로 저희가 지금 예상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도 제일 먼저 최선에서 일선에서 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 그것들이 학생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고, 조금 더 긍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 교사들이나 교회에서 좀 더 애를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일 걸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위해서 좀 많이 어머니들께서도 학생들의 공부할 수 있는 여건들이 좋아질 수 있도록 좀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최선을 다해서 할 거고, 선생님들 열심히 갈구고, 학생들도 열심히 갈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예전에 2015년에 제가 그 학교에서 일을 하는데, 다른 어느 기독교 학교, 국제학교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와서 책을 저희한테 주면서 뭐 얘기를 하고 왔는데, 그 책에 있는 내용이 사실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미국에 있는 유명 대학 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외국에 있는 대학 간다. 되게 그럴싸하다 생각했어요. 되게 그럴싸하다 생각했는데, 내용을 읽어보면 사실 하나님은 거기 안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은 없고, 그냥 우리 학교에 와서 영어 배우면 좋은 대학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겠다. 커리큘럼 뭐 다른 학교랑 해가지고 하겠다. 이 내용이 전부입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그날 밤에 다짐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망하는 거면 나도 망한다. 우리 학교도 하나님 망하라고 그냥 이렇게 하시면 망하겠는데, 근데 망한다고 그냥 눈 뜨고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이제 구약시대 선지자들도 망할 걸 분명히 알면서도 회개하라 그러고 자기들이 할 역할들 다 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 하루는 망하는 거 뻔히 보이면서도 이렇게 공의와 사랑으로 내가 진짜 오늘 하루는 살아야겠다. 학생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하루를 살아야겠다. 그때 제가 그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다시 돌아오기로 결정한 순간부터 해서 이제 빠꾸는 없다. 나는 그냥 간다. 지금 저희 와이프도 걱정이 많습니다. 저 인간이 또 저러네. 네. 네, 저희 와이프 누군지 아시겠지만 저희 와이프가 걱정이 태산입니다. 네. 집에 와서도 애는 안 보고, 네. 기독교 학교 교사라고 하더니 자식은 내팽개치고, 네. 네, 그렇습니다. 저희 부모님, 제가 아까 나오면서 선생님들하고 내가 마지막 무슨 얘기하면 좋을까요? 생각을 하고 할까요? 했는데, 진짜 잘하겠다, 진짜 하겠다, 이 얘기하는 거는 뻥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괜히 이빨린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한.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교, 저는 조금은 좋아질 것 같고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응원해 주시면 더 좋아질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학교는 선생님들하고 학생하고 부모가 함께 만드는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 세 개가 같이 안 물리면 그 학교는 제대로 된 학교 아니라고 굳게 믿거든요. 많이들 좀 응원해 주시고, 앞으로 저희가 부족한 거 있으면 그냥 이렇게 뒤에서 욕하거나 이러지 마시고
저 있거든요. 저희 오피스 있거든요. 제 방에 오시면 됩니다. 저는 그거 하라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셔서 이거 이상한데? 이거 이상한데? 이거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얘기하시면 됩니다. 학생도 마찬가지고.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질문 좀 받고요. 잠깐 하나만 더 있습니다. 저희가 3월 달부터 기독 학부모 교실을 열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던 뭐 다른 프로그램하고는 좀 다른데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냥 학부모 교실이 아니라 기독 학부모 교실이라고 해서 학부모들이 단순히 내 아이가 아니라 함께 교육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자라고 하는 목표 안에서 이제 저희가 실제로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수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뭐 교장 선생님, 그다음 교목 선생님 같이 해서 이제 한 6주에서 8주간 이제 개설하게 되면 부모님들께서 그걸 들으시면서 우리 자녀는, 그리고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우리 자녀는,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청소년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마련했거든요. 뭐 일과 중에 일단 할 거긴 한데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들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신입 학부모님들께서는 꼭 저희가 필수로 뭐 1학기, 2학기 둘 중에 하나 하겠지만 하게 될 테니까 그것도 꼭 많이 좀 신청해 주셔서 같이 공동체 이루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네, 어머니 질문, 네. 네. 아이들만 열심히 하면 선생님만 따라가는 아이들이 진짜 성공하겠다. 훨씬 더 좋아지겠구나라는 확신이 더 많이 생겼거든요. 네. 근데 선생님들께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부담은 있어요. 그래서 네. 저희가 많이 기도를 해드려야 될 것 같고, 제가 궁금한 거는 아까 그 코치에 대해서 네. 말씀하셨는데 담임 선생님과 코치 선생님이 별개이신가요? 아니면 겹치시기도 하나요? 별개입니다. 네, 별개입니다. 담임 선생님하고 코치 선생님은, 사실 담임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담임이 학년을 세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저희가 좀 이제 별도로, 사실 담임 역할보다는 코치 위주로 학생이 등교를 하고 수업을 별개로 가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학이랑 같은 시스템이에요. 네. 밸리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담임 선생님이 없습니다. 9학년만 담임 선생님이 있습니다. 9학년이 졸업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학년별 안에서 자기들끼리 많은 것들 하겠지만, 코치가 사실은 학생들 하나하나를 다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학년에 7학년, 8학년, 9학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뭐 과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학생들 개별과 다 할 거고, 필요에 따라서 7, 8, 9학년이 별도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면 그거는 이제 코치들이 또 나눠 갖고 그 자리에서 할 겁니다. 그때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이제 저는 이제 9학년이 나중에 졸업하게 될 때 2학기부터 걔네들이랑 같이 작업들을 할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코치들은, 학생들은 이제 별도로 이제 자기들 수업을 듣고 진행해 나갔지만 학생들에게 필요한 뭐 학년에서 필요한 것들은 다 코치들이 다 제공할 겁니다. 네. 그렇게 됩니다. 네. 코치 중심으로 모입니다. 네. 그래서 코치들이 있는 그 방에 가서 같이 큐티하고 공동체 나눔하고 그 다음에 수업 들으는 각각 학년별로 수업을 들으러 가는 겁니다. 네. 그 애들 락커들은 다, 근데 어쨌든 학생들은 대부분 다 그 학년에서 같은 아이들끼리 수업을 듣다 보니까 뭐 거의 60, 70%는 그렇게 들을 거잖아요. 그럼 락커들은 다 이렇게 있고요. 근데 조금, 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짜놓은 건 학생 7명, 한 코치당 7명씩 학생들이 담당하고, 좀 더 이제 저희가 이상적인 거는 6명에서 5명 정도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아직은 그 정도까지 선생님들의 여력이 없어요. 선생님들 수업도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코치 하시는 선생님들은 최대한 수업 실수를 낮추고, 그 다음에 다른 업무들도 다 좀 빼고, 방과 후에도 애들 만나세요. 회의도 저희가 이제 줄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업무를 좀 많이 덜어드리고 그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부모님들도 카톡방을 만들 때 코치 선생님 중심으로 이렇게 만드시게 될 겁니다. 네. 학교가 그렇게 돌아갈 겁니다.
그거 나누는데도 며칠 걸렸습니다. 선생님들이 학생들 성향을 이제 각기 해가지고 예를 들면 그럴 수 있잖아요. 누구랑 누군 지금 사이가 안 좋거나 이 애는 이 선생님이랑 안 맞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협의를 해서 선생님들께서 지금 작업을 해서 이미 지금 나눠놨습니다. 네. 예를 들면 7학년 같은 경우 이제 인터뷰해서 왔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자료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또 나누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저희도 코치는 이제 올해는 4명 혹은 2학기 때 뭐 좀 더 늘어날 상황을 봐서 더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코치 숫자는 더 늘려갈 예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혹시 뭐 질문 있으십니까? 근데 사실 처음 해보는 거라서요. 저희도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학생들이 개별적으로는 되게 효과적일 수 있지만 학년별로 모이는 부분에 있어서 또 좀 그게 저희도 이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 싶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학교들에서 코칭을 할 때는 보통 한 학년만 해요. 한 학년만. 예를 들면 고등이면 고등학교 2학년 때. 대부분 학교들이 그래요. 고등학교 2학년 때는 고등학교 1학년 때만 코칭을 조금 그냥 그것도 그냥 이렇게 하고 가는데 저희는 공동체성 강화하고 학생들 안에서 리더십을 기르기 위해서 그냥 학년을 다 이렇게 섞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일단은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다른 모델도 다른 그렇게 한 모델 학교가 있어서 저희도 이번 며칠 전에도 저희가 가서 연수도 하고 왔거든요. 같이 그 선생님들하고. 그래서 한번 일단은 해보고 그 중간중간에 뭔가 조금 부족한 점이 나온다면 그거는 이제 또 몸으로 때워야죠. 그때부터는 또 몸으로 때우겠습니다. 네. 또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안 되는데. 네. 하늘이 질문 있으십니까? 아,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줄어들죠. 예. 그렇죠. 줄어들죠. 당연합니다. 아, 이게 이 조삼모사라 그러죠. 그죠? 요거 빼서 여기다 네. 그 기간에 이제 선생님들하고 상담한다. 네, 뭐.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됩니다. 네. 또 혹시 뭐, 너무 좋아했나 보다. 네. 그렇습니다. 네. 또 혹시 뭐 질문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 오늘 뭐 여기까지 하고 만약에 끝나고 나서 뭐 개인적으로 질문하고 싶으신 것도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제가 이게 PDF로 만들어서 뭐 부모님들 카톡방에다 보내든지 아니면 학교 홈페이지에다가 업로드 해놓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서 또 좋은 의견들 있으시면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저한테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교장선생님. 네, 우리 정상 선생님께서 수정에 있는 모든 뭐 학생이든 뭐 교사든 뭐 학부모님이든 사실은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시거든요. 뭐 다 선물입니다. 서로에게 선물이고 특별히 이제 정상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저희 학교와 함께 이렇게 역사 속에 같이 오셨고 학교 전 과정들을 이렇게 이끌어 오셨던 거고 잠시 가셨다가 이렇게 다시 오셔서 하나님이 저희 학교를 또 더 사랑하셔서 새롭게 하고자 하시는 그런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부모님들이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옆집 엄마 얘기 듣고 이렇게 흔들리지 마시고 같이 그렇잖아요. 그 이제 옆집 엄마 또는 학원 원장님 뭐 그분들도 한 얘기들 할 수 있지만 근데 내가 직접 그 교육에 관해서 이렇게 학부모로서 또는 뭐 한국 교육에 대해서 직접 같이 이렇게 책도 읽으시면서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학교가 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학교가 될까? 우리 아이들이 대입을 넘어서 인생 100세까지 행복할 수 있는 길 또는 100세 이후에 죽음 이후에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우리가 한번 같이 실현해 보는 거죠. 대한학교는 여전히 지금 실험 중입니다. 지금 한 20, 30년 역사 됐나 모르겠습니다만 수많은 대한학교들이 생겨나고 지금 이렇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13년째 이제 이렇게 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발전할 수도 있고요. 근데 근데 거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언제든지 전진할 수도 있고 후퇴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함께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같이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사람의 변화는 뭐 아시겠습니다만 뭐 가정에서 방학 때 경험하시겠죠. 사람 잘 안 변합니다. 좋은 거 이렇게 집어넣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쁜 거는 또 이렇게 제거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하나님의 그런 사람이 되도록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 끊임없이 책도 읽고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협력하고 계속 이렇게 같이 가면 아마 제 생각에 선생님들만 했던 것보다 엄청난 효과를 아마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더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같이 이번 올해 이제 새로운 변화들을 위해서 이게 잘 안착될 수 있도록 한번 같이 저희가 마음을 계속 모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제 기도를 하고 우리 같이 마무리할 텐데요. 아까 그 태블릿 PC 얘기 나왔는데요. 정 선생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이렇게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애들이 스마트폰 때문에 힘들다.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제일 좋은 거는 학교에서 일괄 태블릿 PC 다 구입해가지고 학생들 거 다 이렇게 걷는 게 제일 좋은 것 같다. 저는 반대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이게 맨날 돈만 생각하니까. 이게 돈이 들어가야 되는 게 제가 생각하지 않던 게 이제 들어오는 거죠, 이제. 근데 지금 새롭게 시작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또 그게 맞다고 또 생각했고, 저 개인적으로도 막 저녁 때 막 저도 너무 맨날 하루 저녁 때 스마트폰 가지고 거기에 허비한 시간 때문에 맨날 잘 때 막 죄책감에 이렇게 자고 있습니다. 저도 힘들어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일정 기간 이게 스마트폰을 이렇게 딱 놓고 이제 그런 연습들을 이제 지금부터 해야 된다고 해서 저도 동의를 했는데 학교에 언제든지 저한테 오셔서 제가 학교에 어떻게 뭐 기여할 길이 없을까요? 이런 걸 이렇게 물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등록금 너무 잘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후원 이런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도우실 수 있는지 제가 이렇게 오시면 부모님의 상황에 맞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올해 또 리모델링을 저희가 또 해야 됩니다. 1, 2층 어떻게 될지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비용은 지금 아직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기뻐하시는 그런 교육을 향해서 간다면 제 생각에 하나님이 계속 이 학교를 축복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새 학기, 우리 중등과정의 변화, 우리 새로운 또 학생들, 우리 7학년 올해 굉장히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선생님들,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코칭, 그리고 우리 학생들 한 명 한 명 지금 사춘기 시기에 자기 인생의 어떤 소명, 뭘 하면 살아야 되지? 여러 가지 또 학업적인 스트레스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또 여러 가지 여러분 그 가정 형편 지금 경제적으로도 너무 어렵고 그런 수많은 문제들 우리 잠시 이 시간 한 1, 2분 정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와 함께 지금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 학생들 잘 자랄 수 있도록 또 수정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또 학교에서 행복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도약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교육을 위해서 이 시대에 대안이 되는 그런 교육을 위해서 하나님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만큼 그렇게 잘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저희가 제공하고 싶은데 하나님 저희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선생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부모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이 학교의 어려운 필요들, 가정의 필요들 하나님 채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없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날마다 우리 자녀들을 세상에 놓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 아이들이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각자의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가 도와주는 그런 조력자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학교와 가정 간에 하나님 아버지 한 마음을 주시고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고 신뢰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저희가 큰 변화들, 작은 변화들을 우리 학교에서 보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학교를 지키시고
또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올 한 해도 무사히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많은 축복을 받고 살아갑니다. 셀 수도 없이 많은 그런 축복을 날마다 하나님 누리면서 저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대입이라는 그 거대한 우상 앞에 늘 저희가 작아지고 불안해하고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우리 자녀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면서 이 대입이라는 이 폭풍우를 하나님 저희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중등과정 기억해 주시고 중등과정에 오는 모든 교사, 학생, 학부모님들 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성장해가는 그런 날들을 저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학교와 가정의 모든 필요들을 하나님 올해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정사 선생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를 다시 한번 마무리하면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네네. 우리 지금 새로 오신 우리 지금 7학년 새로 오신 부모님들이 좀 계십니다. 우리 7학년 새로 올해 오시는 부모님 물론 입학식 때 저희가 아마 그때 더 뵙겠지만 아마 7학년 때 새로 1학년 오시는 분 어머님 예? 상담으로 오셨고요. 그리고 올해 7학년 지금 올해 어머님 네 어머님 네 우리 어머님도 여러분 지내보시죠. 네네네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너무 그래서 중등 거의 한 부모님 한 지금 오늘 한 절반 이상 오신 건가요? 더 많이 오신 것 같아요. 네 저희 너무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기대가 많이 되네요. 하늘이 기대 많이 되죠? 네? 네. 예, 네. 네. 우리 이렇게 담소 나누시면서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 선생님 그 커피나 좀 더 끓이실 수 있으면 한번 좀 끓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게 아마 6주에서 8주 사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신입 학부모님은 필수로 하고 재학생 학부모님들은 아마 뭐 이렇게 시간 되시는 때 이제 뭐 해마다 이제 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우리 학부모님 중에 몇 분이 이번에 이번에 그 수료 아마 이제 그 수업이 진행됩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네네네. 차 내주시죠. 우리 유준이 어머님 맞아요. 근데 이게 중등 과정인데 어떻게 오셨어요, 어머니? 그냥 중등 과정도 한번 와보신 거였어요? 네. 그러셨구나. Once or twice, 3 times.